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네,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팝콘 장세에 이어 팝콘이 안 튀겨지던 것 중에 일부가 엄청나게 튀겨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팝콘 하나가 그 솜사탕만큼 커지는 그런 모세의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장중에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제 손을 거쳐간 것도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거쳐갔다니까? 아, 거쳐갔어요? 거쳐서 그냥 가버렸나요? 거쳐서 갔어요. 그래도 거치기라도 했잖아요. 방송하기 싫어요. 지금 거쳐서 그냥 가버렸어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또 그린뉴들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린뉴들 중에서도 그린뉴들이 폭발했습니다. 네, 특히 풍력 쪽이 좀 많이 강한 흐름세가 좀 며칠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죠. 좀 비이성적이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지나쳐갔고요. 네, 비이성적이에요. 네, 지나쳐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말씀드리면은 코스피는 한 0.7% 올랐고요. 코스닥은 1.5% 올랐습니다. 오늘은 여느 때와 같이 개인만 좀 매수를 했네요. 네. 그 코스피에서 5,400억 매수했고 코스닥에서 1,500억 매수했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400억 매도, 코스닥에서 36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3,0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100억 매도했습니다. 야, 양매도가 5천억씩 나오는데도 네. 시장이 꿈쩍도 안 해. 정말 대단합니다. 개인들 진짜 대단하네요. 네. 예. 엄청난 힘입니다. 혹시 예수금 확인하셨을까요? 예수금은 오늘 확인 근데 못했는데 올랐죠. 그때 예. 52조보다 더 올랐다는 것까지 저도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네. 그렇죠. 사실 미국장이 1% 정도 빠졌었죠. 어제 나스닥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코스닥이 1.5% 오른다는 거는 정말 세긴 셉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오늘은 약간 비이성적인 것 같아요. 풍력만 붙으면 무조건 갔어요. 그러니까 네. 미래 전망 어떻고 저떻고 상관없이 풍력 없어? 풍력 없어? 풍력 줘. 마치 옛날에 뭐 마스크 없어? 일단 주세요. 오케이. 돈은 상관없이 줘 일단.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네, 풍력 네. 없으면 참 심심했을 장이었는데요. 네. 풍력 관련된 주식들 좀 언급을 해드리면 세징중공업 상한가를 갔죠. LS전선. 그 종목이 왜 제일 처음 나와? 정말 속상하네 진짜. 이 대표적인 스쳐간 종목인가요? 그래, LS전선이 사실 풍력 발전에 꼭 필요한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네. 시장 점유율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죠. 여기선 이제 비상장인데 KOTC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27% 올랐고요. KOTC 시장, 그러니까 네. 장외 시장입니다. 네, 장외 시장인데 거래가 가능하죠. 네. 네. 그리고 가온전선 여기는 이제 LS전선의 자회사고요. 13% 올랐고 네. LS 8%, CS윈드 2%. 네. 지금까지는 뭐 삼강 MNT, 뭐 CS윈드 이렇게 풍력 그 설비 만드는 회사가 많이 올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풍력 발전 설비에서 이제 거기서 생산한 풍력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육상까지 연결시키는 그 해저 케이블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1차는 다 올랐으니까 이제 2차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번은 3차는 무엇일까? 네. 그리고 관련해서 요즘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요. 애플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덴마크에 있거든요. 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유럽 지역에 애플 뮤직, 그다음에 뭐 여러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아이메시지, 그다음에 시리, 앱스토어 이런 걸 구현하는데 데이터 센터. 예.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풍력 발전 터빈 2대를 덴마크 남동부 지역에 해안가에다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네. 62GWh 전력을 62기가? 예. 요 전력을 매년 생산할 계획이고요. 62기가? 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정말? 제대로 봤습니다. 62GW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 원자력이 몇 기가밖에 안 될 텐데요. 네. 근데 사실 재생 에너지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현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 이 정도 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62기가라고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감이 안 오긴 한데. 네, 엄청난 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사실 1기가와트를 건설하는데 네. 하나로 이제 한 4천억 정도의 그러니까. 송전 및 전선 관련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내 말이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안 나왔고요. 네, 그런 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애플이 62기가나 전력을 쓰면 도대체 애플은 얼마나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게요. 세상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추세입니다. 이건 추세고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학생이 하나 있었잖아요.
유럽의 그레타 툰베리. 툰베리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번에 코로나도 환경재앙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탈취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다. 최근에 나타난 태풍의 이상, 그 다음에 한국의 뭐 기온의 이상, 이런 것들은 모두 기후 위기이고, 기후 위기를 해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럼 나는 앞서서 탈취하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는 존재로 세워지겠다 라고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좀 어렵네요. 그래서 그 책을 왜 안 갖고 갔어? 금요일 날 그런 걸 읽어야 되는데 제가 책을 줬거든요. 주려고 제가 조금 늦었어. 제가 사실 좀 늦었고 제가 좀 미적거렸는데 주려고 하니까 벌써 퇴근하고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것도 읽어야 돼. 그레타 툰베리가 왜 상징적이고 유명한지, 이게 어떻게 투자 시장까지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이 풍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유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언제부터 폭발했냐면 유럽에서 난리 나서 폭발한 거예요. 유럽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싼 전기차들의 대수가 확 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느니까 테슬라도 2분기 잠깐 밀릴 정도로 유럽의 전기차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환경적인 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유럽 자체는 투자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투자해서 뭘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럽발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라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계속 가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또 마찬가지 소식인데요. 수소산업에 70억 유로를 투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수소산업 지원에 20억 유로를 쓰고 2030년까지 7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수소산업 프로젝트는 이제 해운이나 항공용 수소 기반 연료 솔루션 개발,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를 위한 연료 전지나 저장 용기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전해조 개발 등을 포함하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에 관련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소식인데요. 그 미국에서 SMIC 그 세계 5위 파운드리 업체죠. 중국 업체죠. 여기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화웨이만 좀 공격을 했었는데요. 이제 SMIC로 이제 타겟을 좀 바꾼 모양새가 보이고요. 덕분에 한국의 파운드리 관련 기업들도 오늘 좋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았던 게 그 파운드리 관련 그 부품 제작하고 그다음에 장비 제조하는 업체들 중에 태양광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 비슷하거든. 겹쳤네요. 상한가가 오르더라고요. 와, 오늘 정말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네, 이 만약에 제재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 SMIC에 장비를 공급하는 램 리서치, AMAT,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에서 중국향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또 타격을 받으면 또 반면에 수혜를 받는 기업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당연히 있겠죠. 일단 삼성이 제일 수혜를 많이 받겠네요. 네, 삼성 파운드리도 당연히 수혜를 받고요. TSMC도 받을 확률도 높겠죠. 뭐 TSMC 이미 상당, 뭐 공간은 더 있다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차지했고, UMC가 좋겠네요. 그러면 UMC도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까지는 안 갈 것 같아. 글로벌 파운드는 30햅을 이미 포기를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했습니다. 작년에 뉴스가 나왔던 거고, 1위가 TSMC,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글로벌 파운드리, 4위가 UMC, 5위가 SMIC. 이 순서예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순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분 가치 이슈가 또 불거졌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앞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그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는 예스24 상한가 같고요. 한세 예스24 홀딩스, 이건 예스24의 모회사입니다. 여기 14% 올랐고, 한국금융지주 이 큰 회사가 19%나 올랐어요. 사실 있었던 건데.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이 33%, 예스24는 1.9%, 2%밖에 안 되죠.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장외에서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36조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정말 큰 변화예요. 그렇죠? 한국의 은행들은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물론 이제 실질적인 수익은 대출에서 더 많이 납니다. 그렇긴 한데 너무나 사용이 편리한, 그러니까 은행권이 전환하기가 되게 만만치 않은데, 저기서는 이거를 이미 전산화된 시스템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손님으로 이미 다 모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손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결제권이나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유력하게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시장은 휘발유 시장이야. 옛날에는 아는데 안 올라갔어, 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모르는 뉴스 아니거든요. 다 아는 뉴스인데 안 올라갔는데 이제는 냄새만 나면 그냥 불이 붙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너무 핫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넷마블은 조금 의외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도 카카오뱅크 지분을 4%나 갖고 있거든요. 네. 예스24에 한 2배 이상 갖고 있는데 여기는 오늘 조금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네, 그동안 카카오게임즈 지분 가치 때문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핫백이 오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 25%로 기억하는데 네네. 엄청나게 갖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5G 관련된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버라이즌의 무선 통신 솔루션 공급 계약이 한 8조 원 정도 규모가 나왔어요. 네, 엄청 크죠. 계약 기간은 2025년 말까지. 맞아요. 오늘 관련 기업들이 다 올랐어요. 특별히 삼성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네. 5G 중에서도 HFR이 16%, RFHI 18%, 에이스테크가 5%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또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신사들의 5G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늦는 것 같다. 네, 많이 딜레이 된 거죠, 사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밀리미터 웨이 이거 헷갈리네. MM 웨이브, MM 웨이브까지도 장착을 한다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5G가 본격화되는데 이제서 깐다? 좀 늦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테슬라 관련해서 뉴 컨스트럭트라는 회사의 이제 데이비드 트레이너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자극적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지금의 테슬라가 주가의 10분의 1 가격 한 50불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한번 일단 언급은 해드릴게요.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많이 나열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10년 안에 3천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보험 사업에 뛰어들고 도요타 수준의 마진을 올리고 사상 최대 효율의 완성차 업체가 된다는 가정을 한다 해도 현재 주가는 이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평균 판매가가 57,000달러일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2030년까지 1,090만 대를 판매한다는 가정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시장 마켓시어가 42% 정도 됩니다. 이 기준으로 PER이 159배에 거래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역대 가장 크게 부풀려진 주식이며 투자를 접어야 하는 불안정한 종목이다. 지금의 10분의 1 가격이 50불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안 그래도 했더라고요. 이제 S&P 못 들어가죠. 이제 불안한 테슬라 주주들은 이거 들으면은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뭐 잘 모르죠.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거나 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일단 뭐 저거는 비동의, 뭐냐면 그 도요타와 동일한 선상에서 멀티플을 주는 거는 비동의,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근데 이 과정은 맞아요. 10년 안에 뭐 3천만 대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년 50만 대 정도 수준이죠. 50만 대면 2021년에 100만 대, 그리고 2023년에 200만 대, 뭐 50만 대씩 는다고 했을 때 25년에 300만 대, 그러나 더 늘어날 거로 감안해서 400만 대에서 500만 대 이런 정도를 해준다면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마진율이 지금 3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요타가 아무리 잘해봐야 10% 정도 내외밖에 못할 거예요. 아무리 잘해봐야. 그러니까 30%면 그보다 3배 정도 더 배수를 줄 수 있죠.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1년에 1,200만 대인가 1,400만 대인가 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400만 대 만들면 도요타 만드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진이 3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25년에도 정말 빠르게 확장이 되면 지금의 도요타만큼이 될 것이고, 근데 플러스 알파는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단순한 자동차 업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도요타하고 비교하는 거는 동의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평균 판매가 5,700억 달러에 2030년에 1,000만 대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이런 계산법은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예.
저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아요. 이 접근법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의 기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각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촉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오래된 경험이 일종의 뭐야? 손맛이지. 그쵸? 네. 눈은 보지도 않고 뭐 누구는 이렇게 4분의 1 큰 술, 뭐 3분의 1 약술, 뭐 작은 술, 뭐 이렇게 떠가지고 막 이렇게 애를 써서 막 만들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눈 감고 그냥 푹푹 그냥 소금 한 주먹 해가지고 확 던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박말래 할머니처럼 그냥 이거 넣어 푹 넣으면 돼 하고 넣었는데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 여기도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저런 걸 봤을 때 근데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결이 나옵니다. 각자마다 그 결이 나올 때까지. 마치 살이 나올 때까지 그 투자의 결이 나올 때까지는 하셔야 되고요. 투자의 축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는 진짜 틀린 건 아니다. 그 접근법에 대해서는 일단 오케이. 그러나 저 평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런 접근의 뼈대를 잡으시려면 에듀캐스트.com의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보시면 이런 투자의 뼈대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까요? 네. 다들 기분도 좋으실 것 같은데. 나는 기분 안 좋았는데. 아, 스쳐 지나가세요? 네. 아니 잠깐 들어왔다가 둥지에 있다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뭐 저기 새가 뭐 다른 집 새 이렇게 품어주는데 막 도망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파셨어요? 아니 너무 많이 오르잖아. 본질 가치하고 다르게 오르잖아. 본질 가치. 아니 사실은 그 회사하고 통화가 안 됐어. 통화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잘 아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간 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올해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그거 좀 확인하고 이제 오케이. 그 이제 비중을 한번 담아야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데 통화가 안 돼요. 계속 불통인 거예요. 30분도 넘게. 그 사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조금만 갖고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샘플까지 팔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사실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 회사. 좋은 회사예요. 네, 풍력에너지의 최대 수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대만에서 좀 컨소시엄 하고 있고 맞아요. 제가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건 나만 하는 건데 이랬는데 갑자기 그걸 그래서 제가 그러는 냄새만 맡아도 불이 탄다 요즘에. 냄새만 피워도. 그러니까 휘발유 냄새만 나도 불 붙는다. 뭐 이런 진짜 이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과하게 표현한 미친 거는 맞는데 제 기준으로 미친 건 맞는데 어디까지 미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 목표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범위는 정해 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면은 그냥 매도하곤 했는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도달을 해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수익률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강세장의 특징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조정이 약해. 네, 그리고 사실은 예전 같으면 뭐 테슬라 S&P 500 탈락했다 이러면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생긴 흐름이 뭐냐면 미국장하고 상관없이 한국장 가는 거 지금 느껴지세요? 네, 좀 그런 느낌이에요. 미국 시장이 맞아요. 보안만 해줘도 우린 불타 지금. 네. 아주 크게. 그리고 사실 뭐야 지난 금요일날 그렇게 빠졌는데도 장중에 그냥 조정하고 돌려버렸어요. 네, 그렇죠?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벌어지면 미국 시장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연준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지어 오늘도 미국 나스닥 선물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1.5%나 오르고 있죠. 네. 대단합니다. 유럽도 근데 강세예요. 네. 네,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돈 벌어야 되겠다. 이제는 더 그런 것 같아. 카지노도 못 하지. 그런데 못 가잖아요. 갬블링 못 가니까 그 자금까지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자금까지. 근데 사실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 우리가 못 오른 게 훨씬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네, 아직도 배고픕니다. 네, 밥 한 3공기 먹을 수 있는데 아직 한 공기밖에 못 먹었습니다. 네. 이때까지 너무 못 먹었기 때문에 조금만 밥을 줘도 지금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 사실 더 먹어야죠. 네. 그래도 욕심은 내려놓으면서 또 현금 보증은 보증이란다. 현금 보유는 일정 부분 갖고 가시면서 냉정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안이함 속에 그리고 도치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겁니다.
요게 증권에 나타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찐 투자자로서 계속 이런 언급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실 거죠? 네. 네, 저는 우리 안 PB님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